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ETF 시장의 투자 소식들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아이템을 준비하셨는데 낯설지가 않은 아이템인데요. 네,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 테마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드려본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의 성과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 대비해서도 성과가 부진했던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2분기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2분기 매출 성장률이 6.7% 수준으로 지난 4분기 4% 이후에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테마가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이버 보안 테마 자체도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성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물론이고 S&P 500을 이기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술주, 성장주 테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폴티넷 같은 경우는 분기 EPS가 예상치를 9.35% 상회를 하였고요. 매출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 28%나 넘게 증가를 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3분기 어닝 가이던스 역시 견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여파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 테마 같은 경우는 이 영향에서 조금 미미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긴축의 우려감으로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 사이버 보안 테마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매수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사이버 보안 테마를 짚어주고 계신데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참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요? 네, 다양한 산업들이 서비스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최근 월 정액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죠. 월 정액제를 통해서 기업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 금액 이상의 그런 프리미엄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제휴사 할인을 통해서 많은 할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사이버 보안 회사 같은 경우도 월 정액제 서비스를 기업들 대상으로 또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패치가 나오고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재택근무가 상당히 확산이 되었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대한 인프라를 확립을 하였고 거기 때문에 수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이제 백투 노멀 해가지고 사무실로 또는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저희가 돌아가는 그 기업들이나 특히 월가, 뉴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주 5일제로 다시 복귀하라라고 했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 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이었던 IB 기업들 같은 경우도 5일제에서 다시 좀 유연 근무제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주 5일제로 근무를 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신규 입사자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재택근무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진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가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패치를 계속 해야겠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Net Revenue Retention Rate라고 합니다. 순 매출 지속률이라는 것인데 순 매출 지속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매출 지속률이 100%라는 뜻은 뭐냐면은 개인이 그 소비자가 쓰는 비용이 처음에 100이었는데 지금도 100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 매출 지속률이 12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서 아주 유명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든지 지스케일러, 옥타 같은 기업들이 현재 순 매출 지속률이 120% 이상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택근무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11월에 인프라비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과거에는 사이버 위협, 해킹이 남의 얘기 같았지만 지금은 아니죠. 특히 피싱 메일은 정말 그럴싸하기 때문에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이용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리뉴얼 하십시오. 이러한 그럴싸한 메일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클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심어지고 해킹이 시작되면서 뭐 개인 정보라든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해킹이 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향후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웹 3.0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데이터가 메타버스, 뭐 VR, 뭐 AR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더욱더 개인화, 커스터마이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가운데 개인의 사이버 보안 문제는 앞으로는 이제는 더욱더 심각한 사이버 보안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알아보기에는 투자자분들도 좀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ETF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련 ETF 있겠습니까? 네, 사이버 보안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전문 분야가 아주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보안 분야, 인터넷 보안 분야, 클라우드 분야, ID, 메시지 보안 등 그 세그먼트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네트워크 보안 각각의 세그먼트 안에서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분들께서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테마를 ETF로 접근하시는 것도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버 보안 ETF로는 현재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뽑히고 있습니다. 티커명으로 봤을 때 사이버, 그리고 핵, 그리고 버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버와 핵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에 상장이 되었고, 그리고 버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가장 최근에 좀 상장되었습니다. 사이버 같은 경우는 규모가 6조 원, 핵은 2.4조 원, 그리고 버그는 1.2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원 빌리언, 10억 달러죠. 한 1조가 다 넘는 그런 대형 ETF이기 때문에 거래하신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보수 같은 경우는 버그가 0.5%로 조금 더 싸고요. 셋 다 ETF의 국가 비중으로 본다면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와 핵 같은 경우는 좀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대형주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버그 같은 경우는 이 보안 관련 연관성 높은 종목들이 있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높은 특징이 있겠습니다. 최근 성과는 나스닥 하락과 맞물려 있습니다만 나스닥이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 버그는 마이너스 12%, 사이버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핵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엑스 한동훈이었습니다.